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5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상당히 빛의 속도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이 이 선거일 전에 6월 3일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조심스럽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법원의 이 파기환송된 이 고법이 지금 심리를 시작을 했죠. 사실상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법이 이 형량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유죄는 확정이 된 것이고 형량을 정하는 것까지는 그 고법의 파기환송심까지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6월 3일 전에 그것이 이재명이 다시 재상고를 할 것이니까 재상고를 대법원에서 또 서류가 이송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까지 가능할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빛의 속도로 오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법에서 항소심은 다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선고가 오후 3시에 있었죠. 오후 3시에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미 이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 소송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어. 지금 서울고법에 도착을 했다고. 바로 그 길 건너에 있습니다. 서울고법하고 대법하고. 그래서 아마 인편으로 바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0시간 만에 대법 선고 20시간 만에 이 소송 기록이 도착을 했습니다. 빛의 속도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됩니다. 지금 그 황당한 무죄를 내렸던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재판부 여기는 제외를 합니다. 그것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 다시 안 보내죠. 그 다른 재판부에 이제 보냈는데 이 배당이 되면은 배당되자마자 배당이 아마 오늘 중으로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되면은 재판부가 바로 즉각 피고인을 소환을 하겠죠. 피고인을 소환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또 안 나가겠죠. 그러면 두 번 부르고 안 나오면은 걸석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서 살펴야 됩니다. 피선거권이 선거 전에 박탈될 건지 아니면은 이 피선거권만 간신히 유지한 채 출마를 해서 떨어질 건지. 자,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계속 관찰하고 어떤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 경고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죠.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3시에 선고되고 나서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대선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빛의 속도로 서류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부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하고 오늘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사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2년 차에 개헌을 하고 그리고 3년 차 되면은 임기를 마치겠다. 그래서 3년 차 그러니까 2028년이죠. 2028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겠다. 그러면 개헌은 4년 중임제 개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3년만 하겠다는 것을 개헌, 헌법 개정을 핵심하도로 던지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거의 정치적 난동을 부렸죠. 자, 정치적 난동을 부렸는데 스피커들이 나서서 막 독설을 쏟아내고 욕설에 가까운 말들도 하고 협박 같은 것도 하고 이것들 봐라 한 달 후에 보자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했는데 일단 최상목 어제 한밤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투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사퇴를 해서 밤사이에 경제부총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부총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서 이 협상을 벌이고 바로 며칠 전에 2+2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회담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탄핵을 해버려서 탄핵이 통과가 되면은 사퇴도 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뭐 새 정부 들어서면 새로운 팀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이 사퇴를 해버리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이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실상 뭐 이재명이 사퇴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 탄핵 이유가 참 가장산습니다. 뭐 비상계엄하고 또 연결을 시켰는데 5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비상계엄을 그걸 지금 다시 연결을 시켜서 이 꼬투리를 다른 게 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서 이 탄핵을 표결을 도중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현실화돼 버린 거죠. 자, 이렇게 거의 뭐 정치적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젯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무슨 또 뭐 비상계엄하고 같이 막 연결을 시켰는데, 이 검찰에서 지금 선거 시즌에 이런저런 수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막아보자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문재인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검찰이 기소를 해서 뇌물죄 기소를 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의 간부권 특활비 이 수사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이건 경찰에서 일단 하고 있지만은, 자,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검찰총장의 손발도 묶어버리는, 대선 기간에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오늘 이런 어제 이 정치적 난동에 대해서 대체로 분석을 뭐 언론이 오늘 신문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우파 평론가들도 화풀이다, 분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면은 좀 한가한 해석이 아닌가. 물론 화풀이 성격도 있고 막 분풀이 성격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냥 화풀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큰 흉계, 거대한 그 어떤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이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또 독설도로 뿜어내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 음모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대혼란 속에서 치르려고 합니다. 대혼란. 이재명의 출마 자격이 본격적으로 그 핵심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가 이재명이 과연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를 확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간만 약 한 달 남짓 걸릴 뿐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출마를 할 수가 있느냐. 출마 적격성 문제. 그리고 만에 하나 당선된다면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날 텐데.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4건의 재판도 있죠. 자, 그것이 이 핵심 이슈가 되니까 이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 출마 적격성 논란을 물타기 하려면은 다른 이슈들을 막 투척을 해야 되겠죠. 그 정치권에서 해오는 수법입니다. 다른 이슈들을 막 투척을 해서 대혼란스럽게 혼란한 가운데 대선을 치르면은, 그러면 이재명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출마 적격성 문제가 부각되는 그것을 좀 덮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한밤중의 정치적 난동은 시작이었다. 지금 오늘, 내일 계속 이런 형태가 일어날 겁니다. 또 줄줄이 줄탄핵을 더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그 파기한 중심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 연휴 끝나면 바로 소환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동을 하는,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는, 대법원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법원 또 대법관들 탄핵, 10명 전부 다 탄핵한다고 나설 겁니다.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탄핵을 또 추진을 할 태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을 또 다시 탄핵 전국으로 막 몰고 가고 해서 이 국정 운영을 또 마비를 시키는 그 한 달 동안 그 상태로 대혼란 속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그 속셈이 어젯밤 한밤중의 정치적 난동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목적이 있죠. 최상목 대행을 지금 관세 전쟁 현장에서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결국은 국무회의를 마비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마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민주당 이재명은 국무회의 마비 목적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지금 탄핵을 합니다. 더 탄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국무회의를 지금 마비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 거부권 행사를 봉쇄를 하려는 것이죠.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하는 법안을. 그러면은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는 국무회의가 마비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들을 또 줄탄핵을 하려는 움직임인데 정말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화풀이 차원이 아니다. 본인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재명 보호법안, 이재명만을 위한 법안. 하나는 이 현행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 폐지를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하나 준비 중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이주호 대행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니까 국무회의를 마비시키자. 또 하나가 오늘 드디어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만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 당선자가 피고인이면 재판을 중지해버린다. 이걸 또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이겁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자,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재명 재판 중지된다. 근데 이게 헌법 84조에 이 불소추 특권의 재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력하기 때문에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주호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나중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야 뭐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 왜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냐면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 재판 중지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주호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죠. 자, 그런데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마비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흉계죠. 뭐냐면은 헌법 88조 2항에 보면은 국무회의는 대통령 그리고 총리를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을 당하고 또 뭐 사퇴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국무위원이 14명입니다. 14명.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이니까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못 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헌법에서 규정한 15명의 국무위원 이상은 그것은 어떤 직위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위 자체는 지금 국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처가 18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직위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다. 18개가.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는 이 15인 이상은 그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15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족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해석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에서. 그런데 실제로 8명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직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 대통령령에 보면은 이 국무회의는 그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 이상이면은 개의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거부권 행사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이게 기존의 입장을 정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재명의 사법 위기를 좀 덮어보자. 이런 술책이 어제 한밤의 그 정치적 난동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며칠 사이에 계속될 겁니다. 자, 어제 상당히 희망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긴장을 하고 또 어떤 흉계를 꾸미는지 어떤 정치적 폭선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소동을 벌일지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이재명이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